반갑습니다. 무릎 통증 부위별 케어 두 번째 시간, 호서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황여인 교수입니다. 어, 여러분들과 함께 앞서 이제 말씀드린 통증 부위별 케어 원 시간에서 제가 근육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릎 통증 케어와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앞에 시간에서 했던 근육통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근육통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육통이 예를 들어서 1번과 2번에 있을 경우에는요, 이 1번과 2번에 있을 경우 이 무릎뼈 아래에 있는 부분에 통증이 생길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뼈 아래가 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번과 2번 부분은 좀 살짝 만져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풀었을 때 여기를 뭐 근육 마사지를 살짝 했을 때 이게 횡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요. 괄호 방향, 횡 방향으로 마사지를 조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통증이 좀 호전이 되더라 이러면 이제 여기에 근육통이 문제일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요 1번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2번 부분과 여기 밑에 근육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서 저주파 치료를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호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저주파 치료기 뭐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그런 걸로 사용하셔가지고 이게 위치가 중요하니까요. 네,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 위치만 잘 맞추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여기 이제 대퇴사두근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이게 예전 용어로는 대퇴직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넙다리 고등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넙다리 쭉 뻗어 있다고 해서 넙다리 고등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부분,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1부분, 2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공을 가지고 엎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체중을 어느 정도 실어서 근막 이완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근막 이완 마사지거든요. 근막 이완법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마사지 하셨을 때 또 여기 무릎 밑에 있는 통증이 또 조금 좋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걸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요거 먼저 하고 이걸 두 번째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손을 집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리를 당겨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엉덩관절 부분이 이렇게 힙 부분이죠. 그래서 이 엉덩관절 부분이 구부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구부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을 끌어당기실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통증이 증가가 된다. 무릎이 통증이 더 아픈데요. 이러면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범위까지만 하십시오.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범위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라는 건 어떻다? 몸의 신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훨씬 하지 말라는 그런 동작을 하지 말라는 몸의 신호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좀 쉽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증 부위 3인 경우를 저희가 한번 보겠는데요. 이렇게 3회 바깥쪽에 아프신 경우, 이게 바깥쪽 아프신 경우 잘 없기는 하죠, 사실은. 그래서 요 바깥쪽이 또 아프신 경우에는 이렇게 A 부분과 B 부분, 여기 엉덩이 옆쪽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엉덩이 옆쪽 부분을 스트레칭 하거나 또는 마사지를 적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 이제 마사지를 먼저 적용하고 스트레칭을 적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통증 부위 그 3부분과 여기 3부분에 저희 저주파 모를 붙이고 그리고 A나 B 부분, 이 부분에 저주파를 같이 붙여가지고 같이 치료를 하면 호전 가능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트레칭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서 있을 때 스트레칭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한쪽을 지지한 상태 내에서 다른 이제 아픈 다리 쪽이죠. 그래서 여기 바깥쪽 무릎이 아픈 쪽 다리 쪽을 이렇게 옆쪽으로 더 당겨가지고 지금 빨갛게 보이는 이 부분이 스트레칭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여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가 훨씬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통증이 여기 스트레칭에서는 여기 선생님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네, 적당한 견딜 만한 통증. 여기 스트레칭에서는 견딜 만한 통증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정도만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되셨죠? 그래서 이 통증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게 무릎 바깥쪽에 통증이 막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실제로 여기 스트레칭하는 근육이 당기는 것과 여기에 원래 통증이 나타났던 부위에 통증이 증가되는 건 좀 다른 양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근육을 스트레칭 할 때, 스트레칭 시 나타나는 통증, 그 다음에 실제, 그죠? 실제, 그 무릎 옆에, 옆부분에 발생하는 통증. 이거 구분하셔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할 때 좀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게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리지 않으셔도 돼요. 네, 무릎을 조금 펴신 상태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무릎으로 이렇게 당겨서 놓으실 때, 이때 이제 주의하실 점은 팔이 들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등이 너무 많이 들려지지 않도록 하셔야 여기가 이렇게 더 많이 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증 4와 관련된 이제 내용인데요. 무릎뼈 안쪽 통증과 관련된 부분인데, 실제로 이 부분에 관련된 환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쪽 근육이 예전에는 내측 광근이라고 하고, 지금은 안쪽 넓은 근, 넓은 광자를 써가지고죠. 안쪽 넓은 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안쪽 넓은 근이 가장 쉽게 사실은 약화되기 쉬운 근육이거든요. 네. 쉬운 근육. 그래서 관절염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으로 가기 전에 사실은 이쪽 안쪽 부위가 좀 불편하다, 이런 양상이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캐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먼저 이제 운동도 하시고 그런 통증에 관련된 치료를 하시면 이렇게 관절염으로 가는 걸 좀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육통이라기보다는 약화되기 쉬운 근육 때문에 나타난다. 그리고 생각보다 조금 통증이 좀 오래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통증이 나타나실 때 여기 별 부분에 나타나는 이 부분 있죠. 그래서 이 별 부분은 방향을 가로 방향으로 좀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저번에 이제 무릎 케어 원과 관련된 그림에서 보실 때 이렇게 푸르른 색으로 막 이렇게 같이 연결된 거 한번 보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된 라인이 그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별 부분과 이 통증 부위를 같이 저주파 치료를 하시면 훨씬 더 이제 통증에는 호전 가능성이 훨씬 올라갑니다. 네,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으로 또 진행하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얘가 약화된 근육이다 보니까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근력 운동. 그래서 지금 여기 안쪽 부분에 있는 저희가 그 어덕터라고 하는 이제 그 근육 머슬들인데요. 힙 어덕터라고 하는 어덕터. 네. 좀 어려우실 수 있죠? 안쪽으로 모음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음근. 네. 모음근, 엉덩 모음근. 그래서 엉덩 관절이니까요. 엉덩 모음근인데 이 모음근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큐 세팅 엑서사이즈를 실시할 때, 큐 세팅 엑서사이즈가 뭐냐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그런 부분을 같이 저랑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그림을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동영상으로 또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또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끝부분이 끝부분이 아니고 여기 사버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내측 광근, 안쪽 넓은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이 큐 세팅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보행할 때, 걸을 때도 이렇게 안쪽 방향도 힘을 준다라는 느낌이 있으셔야지 이 관절염을 좀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제가 가로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쪽 안쪽 방향이 어덕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음근 쪽이 다리 모음근이에요. 다리 모음근의 안쪽 방향을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좀 마사지를 해주시면, 네, 여기 안쪽에 있는
이 통증이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Q 세팅 근력 운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수건을 먼저 말아서, 그죠? 여기 무릎 아래다가 이렇게 딱 넣어주세요. 무릎 아래 넣어주시고, 무릎 아래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발목을 위로 올린 상태입니다. 올린 상태에서 발목이 살짝 들리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 수건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허리는 이렇게 좀 자세를 꼿꼿이 세우셔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된다 싶으시면 그냥 누워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반대쪽 무릎은 세우시면 허리에는 조금 더 좋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힘을 빼시고 네, 후 하고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호흡과 같이 병행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고 사실 요거는 한 10개를 한 세트로 해서 네, 한 5세트 정도는 하셔야 돼요. 적어도. 네. 3에서 5세트. 네, 그렇게 조금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그 수건을 받치고 하는 자세가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잘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운 상태죠. 이게 이제, 저희가 정렬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바로 여기 90도 정도 펴는 게 아니라요.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이 다리 보이시죠? 네, 이게 10에서 한 20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20도까지도 안 갑니다. 사실은 15도 정도. 네, 거기서 이렇게, 네, 이렇게 끝까지 펴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어떤 근육이 활성화되냐면 저희가 약했던 그 내측 광근이라고 했던 안쪽 넓은 근이 활성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트레이닝 하는 걸 뭐 10회를 한 세트로 해서 네, 한 세트로 해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꼭 가지시고 5세트 정도 해주시면 되겠어요. 초반에. 네, 그렇게 하셔서 점점 더 늘려주시면 되고 이걸 잘한다 생각하시면 여기다 이제 모래주머니 같은 걸 걸으셔가지고 네, 뭐 처음에는 너무 세게 걸지 마시고요. 뭐 한 500g 정도 거셔도 괜찮습니다. 네, 500g부터 보통은 시중에 나와 있는 게 500g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네, 그렇게 시작하셔가지고 그걸 또 뭐 처음에 5세트 다 하지 마시고 한 3세트 정도 하시고 또 괜찮다 싶으시면 그 다음부터 2세트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근력 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이제 허리에 대한, 그죠? 척추가 업라이트 자세가 돼 있다고 하는데, 정렬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공을 받치고 있죠. 그래서 공이 위로 올라가고, 공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이게 짐볼이거든요. 그래서 짐볼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만 제가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움직였다 내렸다 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각도를 크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무릎이 구부러지는 게 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손상이 돼요. 많이 구부러지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뒤로 빼셔가지고 이 근육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자, 앉았다 일어나는 시트 스탠드 운동이거든요.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운동. 이렇게 할 때 지금 여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의자에 바를 잡고 이렇게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어나실 때 이 자세가 운동이 되려고 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의 정렬을 잘 맞춰 주셔야 되고요. 어깨 넓이 정도의 정렬해서 일자로 발을 맞춰 주시고 그 상태에서 무릎이 그죠? 여기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뒤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을 하시면 무릎 이제 여기 무릎에 있는 근육을 트레이닝 하시는 데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테이핑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 텐데요. 무릎 보호하는 역할 중에 자 이제 보시면은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일단 붙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가 있으면 테이프를 제가 조금만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이렇게 감아서 재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아예 선생님한테 맞는 테이프 방향을 이렇게 해서 자르고요. 이건 시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약국에서.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제가 중간 부분에 이렇게 찢어요. 자, 중간 부분에 이렇게 찢어서 약간 한 뭐 1/3 1 정도 늘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정강이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정강이뼈 있는 부분은 이렇게 뒤로 당겨 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붙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너무 세다 싶으시면은 그 강도를 좀 이렇게 당겨지는 강도를 조절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네, 이거 사람마다 조절하실 수가 있으니까. 조금 세게 하면은 여기를 조금 더 세게 뒤로 밀어준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무릎 관절이 있을 때 이렇게 뼈가 이렇게 정강뼈가 이렇게 딱 붙잡아줘야 되는데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보통 일어나실 때 이 정강뼈가 못 잡아줘서 위에 있는 이제 여기 대퇴뼈가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굴러가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뼈의 움직임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붙이는 게 있고요. 바깥쪽에 붙이는 게 있는데 안쪽에 붙이는 거는 제가 이렇게 재단을 해서 잘라서 붙이는데 마찬가지로 안쪽에 붙이는 건 근육을 보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육이 약하신 분들 여기 분들 약간 늘려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시고 무릎 여기 지금 무릎뼈 있죠? 슬개골 그리고 밑에 방향을 이렇게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윗방향도 안쪽으로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완을 하고 만약에 내가 무릎뼈 안쪽이 너무 약해서 선생님 여기 통증이 많이 나타나요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잘랐어요. 이렇게 작게 잘라가지고 자 여기를 한 번 더 붙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윗부분을요. 약간 살짝 늘리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덧대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물이 묻으면 제가 해보니까 트러블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물이 묻은 상황에서는 그냥 떼실 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네. 피부 트러블이 생기시지 않도록. 네.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잡아주는 방법도 이렇게 있어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바깥쪽도 마찬가지로 근데 반드시 근육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보시면 관절이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이걸 해주셔야지 이렇게 섰을 때 훨씬 덜 불편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를 잡는 거니까요. 똑같은 자세에서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늘려서 그렇죠? 그대로 붙이시고 이쪽도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훨씬 무릎에 보강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네,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동영상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